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방학을 했어요. 몸이 어떻게 알았는지 죄송해요. 오늘 1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이번 학기 동안 힘든 거 없었는데 좀 방학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책을 간단하게가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점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Oh my gosh.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안에 있는 쇼페는 하와. 세이너의 가르침은 진짜 정말 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네,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 어떤 얘기인가? 네, 한 번씩 이렇게 서점에 나오는 책 중에 좀 뭐라 그럴까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에세이 보구나.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재밌을 것 같아요. 조용한, 평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목차를 보면 대강 내용은 아니까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너무 재밌어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맞아요. 체력.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네, 이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일단 오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동안 힘든 것도 없었는데 방학 때문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방학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임스 알렌님의 언제나 그렇듯 책을 먼저 만나고 올바른 정신이 깃든 삶.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자세가 좀 불편하지? 어떤 사람은 배움에 부지런하여 순수하고 지혜롭고 행복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배움을 소홀히 하고 배운 것을 스스로 적용하지 않아 불순하고 어리석고 불행해진다. 배운 것을 스스로 적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좀 잘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불행은 잘못된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은 올바른 마음 상태의 내재에 있습니다. 행복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정신이 조화를 이뤘다. 불행은 정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바른 마음 상태는 사랑, 평화로운 상황, 행복, 축복, 순수함, 지적 명료함, 즐거움, 확고한 자신감, 이타심, 용기, 만족감, 행복, 풍요, 겸손함, 차분함, 안정, 진리의 이해, 온화함, 모든 상황에서의 정서적 균형감과 만족감, 즐거운 소유이자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즐거운 소유, 그리고 깨달음의 상태. 선한 사람은 압니다. 그는 삶의 교훈을 바르게 실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교훈들이 정확히 삶의 교훈을 바르게 실천하는 법.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기 아직 안 풀렸어요. 네, 해볼게요. 차분하게. 그 교훈들이 정확히 어떤 비율로 삶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지 압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지극히 옳은 일만 함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마음을 맑게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나오는 악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선은 하루하루 늘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날이 강해지고 더 고결해지며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더 커질 것이며 진리의 빛이 그의 내면 안에서 점점 밝게 빛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마음을 맑게 지킨다. 참 이것도 좋은 것. 나날이 강해지고 하루하루 선은 줄어들고 악은 줄어들고 선은 늘어나고 더 높은 삶에 완벽하게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모든 그릇된 마음 상태를 버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선을 실천합니다. 마음을 맑게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악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선은 하루하루 늘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날이 강해지고 더 고결해지며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더 커질 것이며 진리의 빛이 그의 내면 안에서 점점 밝게 빛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참, 이 수련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조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자기 수련을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알아가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요. 덕의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진리에 이르는 게으른 방법은 없습니다. 산을 오르는 그 과정은 산 정상만큼 눈부시게 빛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도 멋진 경험입니다. 자기 수련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그 결과는 달콤합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산 정상만큼 눈부시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멋진 경험이다. 너무 좋은데요? 그쵸?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 수련 그 자체가 아름다우며 그 결과가 달콤하다. 이것만큼 그 결과가 인생을 살면서 달콤한 게 있을까요? 자기 수련하는 거. 오늘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일어나자마자 배가 많이 고프네요, 지금. 근데 일단은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그래서 올바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눈을 뜨면 조용히 명상하십시오. 그럴 땐 생각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강화된 유추어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는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는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딱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이해는 멈추지 않는 자기 수양으로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꽃이 나날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순수, 지혜, 연민, 사랑이 무럭무럭 꽃피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꽃이 나날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순수, 지혜, 연민, 사랑이 무럭무럭 꽃피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너무 좋네요. 그쵸?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단호하라.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단호하라. 그대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대의 준비와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섰다면 그대는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은 확실합니다. 먼저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습니다. 먼저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인함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낮은 삶이 있고 그 다음은 격렬하고 훈련스러운 전투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삶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가 있다. 네, 몇 번을 읽고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새 책 사실 읽고 싶어서 이 책 읽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에세이라서 에세이고 시기 때문에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볼까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군요.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시라고 말할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는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절거렸습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입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다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습니다. 멋진 몸에 당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합니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그만두는 것도 연기, 그만두지 않는 것도 연기.
요즘 것들은 정말 힘들어도 퇴사. 견디다 못해 찾아간 정신과에서 받은 의례적인 질문에 쟤는 그만 울음이 나왔다 해요. 힘든 건 안 돼. 여태까지 한결 아깝지 않아? 어렵게 들어간 곳이잖아. 좀 더 버텨봐. 잠은 잘 자나는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접근이 이 책이 역시 에세이는 조금 지금 스키미에서 완전히 훑어가면서 읽고 있어요. 다 읽지 않고. 사회생활과 달리 내 생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쓰면 쓰지. 논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내 생활은 하면 할수록 돈과 시간이 차감되는 구조였다. 고장난 마음은 시간이라는 만병 통치약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멈춤과 지속 둘 중 무엇이 더 맞는 일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래도 노곤한 퇴근길에 이 글을 볼 당신과 열심히 공부하다 잠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이 질문만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요새 잠은 잘 자나요? 밥은 체하지 않고 잘 먹어요? 멋진 사회생활을 위해서 너무 많은 생활을 포기하며 살지는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 책이 조금 되게 부정적인? 좀 그런 게 있네요. 되게 삶이라는 게 어렵고 나는 가끔 너에게 이유 없이 칭찬해주고 싶다. 아니, 너무 제가 이걸 딱 읽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현실?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조금 나는 내 인생보다 아이돌을 응원해.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해소되지 않은 기분은 성격이 됩니다. 작은 짜증으로 시작된 기분을 일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속속들이 해쳐물. 전부 다 너무 오케이. 내일도 내 세상에는 수많은 짜증이 튀어나온다. 언제나 화가 날 수 있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신에게 선물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른이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아름답게 매번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열어봤지만 이번 5월만큼은 다르고 싶습니다. 올해는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입니다. 장바구니 맨 아래로 밀린 소설책 한 권을 살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 있는 법이야. 나도 조금 멋들어진 어른이 되고 싶다. 오케이. 좀 뭐랄까요. 너무 인생이 그냥 예쁘게 느껴졌는데 이걸 읽으면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책이 있고 맞지 않는 책이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 한번 볼까요? 아니면 이 쇼펜하우어 인생수학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자. 진정한 위기관리법. 재앙을 피하는 것이 곧 위대한 성취다. 이를 예비하는 습관은 개인에게도 독이지만 조직이나 기업에도 더없이 커다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과 하나가 나왔을 때마다 샴페인을 터뜨리는 기업, 그러나 반대로 악취 앞에서도 쉽사리 자유로워지지 못해 서로를 질책하는 기업. 전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하고 완벽하지만 몸에 작은 상처 혹은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몸 전체의 건강보다는 상처 부위의 통증에만 관심이 쓰이기 때문에 삶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편안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우리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더라도 한 가지가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속 그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고 뜻대로 진행되는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손상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잘 되는 집단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눈앞의 유행을 손에 넣으려 골몰하기보단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날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위대한 성취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하기로 한 일을 시작하면 다른 일에는 정신을 팔지 않는다. 현생은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일책을 읽는 당신만큼의 현생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생은 지루하고 끔찍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이 빠졌을 때나 고통이나 결핍이 있었던 순간의 기억을 무한히 불어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미처 진심을 알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쉬워합니다. 그게 아무리 경미한 질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결핍이 없는 순간이 그 무엇보다 귀한 순간이란 사실, 그 사실을 아무런 일이 없는 건강한 시간에도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날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보내다가 나쁜 날이 올 때가 되어서야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고통과 결핍이 없는 순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순간이란 사실, 그 사실을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한 시간에도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날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보내다가 나쁜 날들이 올 때가 되어야만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고 있는 일상의 모든 가혹한 그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부터 과거의 그 절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현재가 바로 불멸의 빛으로 에워싸인 채 기억으로 보존되어 언젠가 특히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기억의 커튼을 들어올려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리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독서 노트 해볼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